이어서 32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자, Y결선, 스타결선이죠. 접속된 3상회로에서 선간 전압은 상전압 몇 번인가? Y결선에서는요, 델타 결선과 비교를 해서, 자, Y결선은 그 직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델타 결선은 병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직렬은 그 전류가 일정했었죠. 병렬은 전압이 일정했고요. 그래서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일정하기 때문에 상전류는 선간 전류와 같습니다. 그리고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압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상전압과 선간 전압이 같습니다. 여기서는 Y결선은 그 선간 전압은 루트 3 그 상전압이 되고요.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그 선간 전류는 그 루트 3 상전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Y결선이라고 했으므로 그 선간 전압은 상전압이 몇 배인가? 루트 3배이죠. 여기 루트 3배가 되겠습니다. 이게 구분하는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니까요. 이렇게 직렬과 병렬로 이제 구분하셔서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직류 전동기를 급정지 또는 역전시키는 전기 제동 방법. 발전 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기에 사용되는 거고요. 이 역전 제동이라고 하는 이 플러깅을 사용해서 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전동기 전원 접속한 상태로 전기자 접속을 바꿔서 회전 방향과 반대의 토크를 발생시켜서 급속히 정지시키는 방법입니다. 회생 제동이라는 방법도 있는데 운전 중에 전동기를 발전기로 해서 전원보다 높은 전압을 발생시켜서 전기적 에너지를 전원에 변환시키면서 제동하는 방법. 여기서는 급정지 또는 역전시키는 제동 방법이라고 했으므로 역전 제동 플러깅에 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34번입니다. 두 종류의 금속을 서로 접합하고 접합점을 서로 다른 온도의 차를 주게 되면 기전력이 발생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현상. 여기서는 그 열전쌍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열전쌍 특정 부위와 그 기준 범위를 이쪽을 하게 되면 온도의 차이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를 주게 되면 그에 따라서 기전력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 기전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이 제백 효과입니다. 제백 효과.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톰슨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온도 차에 의한 기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제백 효과와 좀 비슷하긴 하죠. 그리고 가열 현상과 냉각 현상이 나타나는 그 효과, 펠티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금속이 접합부에서 열 에너지가 뺏기고 냉각되는 거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열 에너지가 방출되는 그런 현상이 펠티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열전상의 원리가 되는 재배 효과였고요. 35번입니다. 도체 전류가 흐를 때 자기력선의 방향 어떤 법칙에 가는가 나와 있는데요. 렌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경우는 전자기력 방향.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에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는 발전기죠, 발전기. 플레밍의 왼손 법칙 같은 경우에는 전동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앙페르 원나사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류가 발생했을 때 그 자개의 방향을 뜻하죠. 여기서 자기력선의 방향을 전류가 흐를 때 자기력선의 방향이라고 했는데요. 자기력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장 그 안에 그 각 점에서 자기력선의 그 방향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장의 방향을 알아야겠죠. 자기장의 방향. 그래서 답은 앙페르의 오름나사 법칙이 되겠습니다. 37번입니다. 자, 직류 200V. 자, 그리고 1000W의 전열기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전력 P는 자, 전압 곱하기 전류이므로 자, 전류는 전압분의 전력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00V 분의 1000W에서 자, 5A가 나오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자, SCR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사이리스터인데요. 그 실리콘 제어 정류기를 뜻합니다. 정류장용이 있고요. 위상제에 사용됩니다. 한번 통전의 게이트에 의해서 전류를 차단할 수 없고요. 직류가 출력이 되는데 고유가 출력된다고 했으므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39번입니다. 시퀀셔의 접점 표시 중에 한시 동작, 한시 복귀 접점을 표시하는 것. 여기 1번은 계전기를 뜻하고요. 계전기 A 접점. 자, 2번 같은 경우는 한시 동작을 뜻합니다. 자, 3번은 바뀌어 있죠. 이게 순시 동작입니다. 순시 동작. 그리고 순시 복귀. 순시 동작, 한시 복귀. 이게 둘 다 있으면 이것은 한시 동작, 한시 복귀를 뜻합니다. 한시 동작, 한시 복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0번입니다. 최대 능금 10 미리암페어의 그 전류계로 1암페어의 전류를 측정하려면 필요한 분류기의 저항. 분류기 저항은 우선 병렬로 연결했었죠. 병렬로 그 배율기와 전압계에 쓰는 그 배율기와 반대였습니다. 여기서는 우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여기 미리암페어라고 했으므로 이것은 자 1암페어와 비교를 했을 때 여기 전류계 내부 저항이 걸리죠. 0.5가 아니고 여기서는 그 분류기 저항이니까 분류기 저항 R이라고 하면 내부 저항은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비례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R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0.0055옴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전기량과 전류 시간의 상황식이 옳은 것. 자, 전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니까 전류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전기량, 전하량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42번입니다. RLC 직렬에서 공진 주파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이분에서 RLC 직렬 회로에서 그 임피던스 합성 임피던스를 구하는 공식은 루트 저항 제곱 플러스 자 유도 리액턴스 콜만의 회로에서 나타나는 그 리액턴스죠. 유도형 리액턴스 그다음 마이너스 용량형 그 컨덴서만의 그 회로에서 나오는 그 리액턴스 XC 분의 1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도형 그 리액턴스는 자 오메가 곱하기 임피던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만의 것은 오메가 C가 되겠습니다. 콘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주면 루트 R 제곱 플러스 오메가 L 마이너스 오메가 C 분의 1 제곱이 되겠네요. 근데 이 공진 주파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이 유도 리액턴스와 자, 용량 리액턴스가 같을 때입니다. 이게 같을 때죠, 이게. 그래서 이게 같으면 0이, 그러니까 이게 0이 되어야, 그러니까 그 0이 되어야 공진 주파수가 이제 발생하므로 이게 0이 되어야 하므로 같다는 그 조건이 나오죠. 그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유도 레이턴스가 용량 레이턴스보다 클 때는 유도성 회로고요. 반대일 때는 용량성 회로, 그리고 같을 때는 직렬 공진 상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43번입니다. 자기 인덕턴스, 자 단위가 헨리죠, 헨리. 인덕턴스 L은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 색이
그 암페어일 때 I죠. 코일에 저장된 에너지. 그것은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임피던스 전류 제곱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이 아니라 4번이지 4번. 4번이 되겠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봤습니다. 3번이죠 3번. 3번이 맞죠? 네네. 죄송합니다. Li 제곱이니까 3번이네요. 44번입니다. 자, 회로 시험기를 측정해 저항값을 측정하는 경우 전환식 어떤 걸로 하냐면, 자, ohm이죠. 자, 저항을 이제 전환 스위치로 위치를 해야겠죠. 그 DCV는 이제 전압인데, 직류 전압을 측정할 때, 그리고 교류 전압을 측정할 때는 ACV. DC 그 미리암페어는 그 직류 미소 전압, 작은 거. 전압인데 좀 미소 전압이죠. 전류 전압이라는 것은 좀 극히 작은 전압을 뜻하겠습니다. 그 답은 2번 ohm이 되겠고요. 45번입니다. 직류 전동기에서 자기회로를 만든 철심과 회전력을 발생시키 전기자 본선으로 구성된 것. 에서는 회전하는 부분 구성하는 것은 전기자죠. 전기자.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직류 전동기를 구성하는 것은 계자, 전기자, 정류자가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가공 과목의 보호기호 중에 리밍 가공에 해당되는 것. 우선 리밍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드릴링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준 다음에 이 구멍을 좀 깔끔하게 좀 다듬어 주겠다 하는 것이 리밍이고, 넓혀주는 것이 보링이죠. 넓혀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기호는 FS 같은 거 스크레이퍼, FL이 그러니까 랩핑입니다. 랩핑. FF는 줄 다듬질을 뜻하고요. 자, FR이 리밍을 뜻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정사각불의 중심에 직립하는 원통의 구조물에 대해서 그림과 같이 정면과 횡면도를 나타냈습니다. 일부 선이 누락된 정면도로 가장 정확하게 완성된 것. 자, 이것은 자, 윗면이 사각형이고 윗면이 이제 원인 이런 뿔인데요. 자, 정면도 보면 자, 이 부분이 이 원통형 부분이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올라와서 바로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대상물의 구멍, 홈 등과 같이 부분의 모양을 도시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나타내는 것. 이것은 국부투상도죠. 국부투상도.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부속상수는 경사면부에 대한 그 추가 그 도면이 필요할 때, 부분투상도는 그 부분에 대한 그 투상이 더 필요할 때 그 부분만 빼서 나타내는 것을 부분투상도로 하고요. 회전투상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상이 좀 어려울 때 이것을 일부 각도로 회전시켜서 그 잘 보이게끔 한 다음에 하는 투상도가 회전투상도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부투상도. 49번입니다. 도면에서 척도란에 NS를 표시된 것. 이것은 B의 척이 아님을 표시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50번입니다. 굵은 실선 또는 가는 실선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선에 해당되지 않는 것. 보통 외형선은 자, 굵은 실선을 사용하고요. 자, 파단선 같은 경우에는 자, 가는 실선을 사용하죠. 가는 실선. 절단선 같은 경우에는 1.4선을 사용합니다. 1.4선. 치수선 같은 경우도 가는 실선을 사용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 해설 부분이 좀 잘못되어 있어서 이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입니다. 자, 보기 도면과 같이 지시된 치수 보조기호의 해독으로 옳은 것. 자, S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구의 지름이죠. 구의 지름. 그 답은 50이 되겠고요. 자, 구의 지름이죠. 구의 반지름은 자, SR입니다. S파이는 구의 지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자, 52번입니다. 기계재료 표시 기호 중에 탄소 고무광 강제 KS 재료 기호. 자, 이것은 SCM이라고 하는 것은 자, 스틸, 자, 크롬, 자, 몰리브덴. 자, 크롬 몰리브덴 강제를 뜻하고요. 자, STC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탄소 공구광 강제입니다. S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계 구조형 탄소광 강제. SC는 회주차를 뜻하고요. 뭐 STC나 STD 뭐 이건 다이스강 합금강이죠. STS 스테인리스강 이것도 합금강입니다. 53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스프링에서 스프링 상수가 K1이 10N per mm, K2가 15N per mm라며 합성 스프링 상수값. 직렬일 경우에는 합성 그 상수값, 스프링 상수값은 K분의 1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로 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직렬일 경우에. 자, 병렬일 경우에는 합성 스프링 상수값은 K1과 K2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공식을 세워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것은 10분의 1 플러스 K분의 1은 10분의 1 플러스 15분의 1이므로 K분의 1은 자, 이것을 30분의 2, 3 더하기 2네요. 그럼 5죠. 자, 그러면 6분의 1이므로 자, K는 6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양끝에 수나사를 깎은 머리 없는 볼트로 한쪽은 본체에 조립한 상태에서 다른 한쪽에는 결합한 부품을 대고 너트를 조립하는 볼트, 탭볼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2번이 탭볼트가 아니라 4번이죠. 스터드 볼트입니다. 스터드 볼트. 탭볼트는 탭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통 볼트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어려울 때 상대 쪽에 이쪽에 그 관통이 되기 어려우므로 이쪽에 이제 암나사를 내는 거죠. 스터디 볼트 같은 경우가 이제 양쪽 모두가 이제 수나사로 되어 있는데 관통을 구멍을 뚫을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가 스터디 볼트입니다. 이 탭볼트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양 끝에 수나사를 깎은 머리라고 했습니다. 탭볼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한쪽은 암나사를 내는 것입니다. 헷갈릴 수 있으므로 좀 유의하시고요. 자, 그림으로 보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탭볼트나 스터드 볼트 같은 경우에도 둘 다 관통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건데 탭볼트는 이게 암나사를 내는 거고요. 스터드 볼트는 둘 다 수나사로 이제 하게 됩니다. (55번입니다) 패더키라고도 하고요. 그 축 방향으로 보스를 슬라이딩 운동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우선 패더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자, 미끄럼키를 뜻합니다. 성크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침키라고도 하죠. 무침키. 자, 이게 축이 있을 때 키를 이렇게 묻어서 하는 그런 키가 되겠고요. 접선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접선으로 이렇게 만나게끔 해서 하는 키가 되겠고요. 미끄럼키가 이제 패더키지, 패더키. 슬라이딩 시켜서 하는 키 3번 미끄럼키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56번입니다. 축방향 및 그 축과 직각인 방향으로 하중을 동시에 받는 베어링. 레이디얼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축선의 직각인 방향. 직각. 테이퍼 베어링은 축선과 같은 방향. 이 스러스트 베어링이 축선의 직각과 둘 다의 하중을 같이 받을 때 그런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설명을 좀 반대로 했네요. 테이퍼 베어링이 스러스트 베어링이 이제 축선 같은 방향으로 하는 거고요. 자, 테이퍼 베어링이 이제 축선 직각과 같은 방향으로 축선 방향으로 할 때 두 가지 하중을 같이 받을 때가 테이퍼 베어링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57번입니다. 자, 지름이 15mm 그리고 펼정거리가 100mm인 그 인장시험편 인장시켰더니 110mm가 되었다고 하면 변형률 이거 연신율이죠. 연신율. 자, 연신율은 처음 길이 분의 처음 길이가 처음 표정거리 100이죠. 그리고 나중 길이입니다. 110 마이너스
100입니다. 그러니까 변형량이죠. 그러니까 처음 길이분의 변형량을 해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00분의 10이니까 10%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V벨트 단면적이 가장 적은 형식. V벨트 종류로는 그 M에서부터 A, B, C, D, E, F가 E까지 있는데요. 6가지가 있는데 M에서 E로 가면 갈수록 단면적이 커집니다. 가장 적은 형식은 M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입니다. 나사 풀림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것. 이 로크너트, 핀, 철사, 너트의 회전 방향에 의한 법, 자동잼, 셔틀스크루, 탄성 와셔에 의한 법 이런 게 있는데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하는 거죠. 캡너트, 분할핀 사용하는 거, 로크너트 맞죠? 네, 캡너트라고 하는 것은 한쪽 면을 막아서 볼트가 관통하지 않는 모양으로 한 너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사의 풀림 방지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캡너트, 자동 잼 너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캡너트 사용하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60번입니다. 동력 전달을 직접 전동법과 간접 전동법으로 구분할 때 직접 전동법으로 분리되는 것. 직접 전동법으로는 이제 직접 맞닿는 거죠. 맞닿는 것. 맞닿는 거니까 이제 마찰차 기어. 그러니까 이렇게 기어 이렇게 둘 다 서로 이렇게 직접 맞닿는 것을 뜻합니다. 캠도 마찬가지로 직접 전동법에 속하고요. 간접 전동법은 이게 두 개를 이렇게 동력 전달을 해준다 하면 이걸 걸어주는 거죠. 걸어주면서 하는 것은 뭐 체인이나 벨트, 로프 등이 있겠네요. 직접 전동법은 여기서는 마찰차가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16년 사회 기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